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나 국내 증시의 흐름, 급격한 역V자형의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제한적이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새롭게 신고가를 낼 수밖에 없는 지표, 그리고 기업의 실적, 그리고 유동성, 이 모든 것들이요, 증시에 다 우호적인 만큼 걱정하시기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종목군 잡아내셔야죠. 1월 9일에 이어서 2월 3일에도 상한가 나왔던 그런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2월 4일에 상한가 나온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이렇게 시가총액 극대응주에서 상한가도 잡고 단기적인 더블 계좌 수익까지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알찬 내용으로 당장 개장하면 어떤 종목이 상한가 나올지, 또 어떻게 잡아서 더블 계좌 수익을 낼지 50분 동안 진지하게 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APR입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유동성입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메이저들의 기준에서 공격적으로 순매수를 잡아주든 아니면 거래대금을 터뜨려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APR 같은 경우에 실적을 내어주고, 실적 어마어마합니다. 저평가는 아니에요.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여기 있는 종목이 전부 저평가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이 개선된 종목이 일부 있을 뿐이고, 그것을 명분으로, 그것을 모멘텀으로, 그것을 호재인식을 잡고 메이저들의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변동성이 확장이 되는 거죠. APR의 경우는 사실 5만 원에서부터 우리가 검색해서 포착해서 편입 기준을 설정을 잡아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77,600원 5월 8일 재편입 이후에 상한가, 당일 상한가 이후에 추가 슈팅.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22만 원대에 공식적인 전량 차익 실현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다시 11월 달 들어서 21만 원대. 그러니까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종목이면 무너져 내렸겠죠. 그러면 검색기는요, 음봉 떨어지고 거래 없이 약하고 무너져 내리면 절대 검색기 안 뜹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갖고 가시면 안 되고, 가지고 가야겠다는 거는 윤정두가 설정해 드리는 공식적인 포트폴리오,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저평가 상태의 반도체 위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신호가 여기서 나오면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돌려져서 매수 신호 나오면 비슷한 언저리든 더 밑에서든 더 위에서든 재편입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냅뒀더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더라,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옥석 가리기를 또 잘해야 되는 거고. 결론은 22만 원의 전량 책실은, 그리고 21만 8천 원의 재편입의 기준, 그 흐름 속에서 30만 원을 넘기는 오버슈팅,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8일 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펀더멘탈적인 부분 보시면 12개월 PER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왜냐하면 2015년에 15조의 매출을 내줬거든요. 2016년도에 죄송합니다. 15조가 아니죠. 1조 5천억이죠. 1조 5천억의 매출, 그리고 2조 원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실적 대비해서의 PER인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상향인데 저것이 월등히 확장될 수도 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메이저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적 전망치. 얘는요, 한 20여 군데에서 실적 전망치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증권사에서. 에코프로 시가총액 1위까지 찍었잖아요. 에코프로 증권사 보고서 단 한 개도 없어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시면 메이저 방송국 지금 주가 조작으로 금융감독기관에 압수수색 받았죠. 메이저 방송국에 케이블 경제TV에 기자가 선행 매매하고 그런 못된 짓거리하고, 그런 종목의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극대형주의 기준, 그들이 장난칠 수 없는 그런 극대형주, 시가총액 1조 이상, 이렇게 3,740만 주짜리가 장중 30만 원 돌파해주고 또 3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주면서 시가총액 10조를 넘기는 정상적인 성장주의 기업, 저평가 상태라고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가운데서 기관들의 예정치 20여 군데의 예상 범위, 그 범위를 18%나 넘겼다.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극대형주의 경우는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수십 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 군데에서 실적을 전망하잖아요. 그냥 부채도사 이러고 있다가 이거 뭐 대충 뭐 영업이익 뭐 100조 나오겠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완벽하게 들여다보고 IR에 가서 질의응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적을 전망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런 종목은요, 실적 전망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면은요,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시가총액이 10조 이제 막 넘기는 종목이라서 20-30% 이상의 전망치 하회 또는 상향이 나와야만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규모에서는 아닌 거고, 정상적인 흐름 내에서. 결론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온 거예요. 실적 발표 날은 슈팅이 나왔다가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확 밀려버렸어요. 굉장히 짜증스러운. 근데 만약에 그게 끝이고 그 다음부터 보고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제한적이다. 그러면 주가는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똑같은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고점 찍고 하염없이 밀렸거든요. 물론 뭐 고점 대비 20%대에서 바닥을 형성했지만, 지금의 기준은요, 실적 발표 나온 2월 4일 이날의 기준 고점 대비 왕창 밀렸지만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 2%대.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2월 5일 날 그것을 돌려놨어요. 양일 다 거래가 빵빵하게 터졌죠.
수급은 손바뀜이 완벽히 나왔어요. 그럼 왜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조정을 받을까? 수급이죠. 매도가 나오니까. 근데 왜 팔까? 아니 밑에서 산 거 차익 실현 한번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5만 원에 산 게 있다면 차익 실현 한번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면 무너질 텐데 5만 원에 산 물량을 차익 실현했다고 치면 그 돈 갖다 뭐 할 거예요? 할 게 없어요. 환매가 안 나오면 업종 대표주의 기준에서 편입을 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아니 누군가가 돈을 줬으니까 ETF 상품에서 사줬을 거 아닙니까? 대리해서. 근데 그쪽에서 돈을 안 빼. 그럼 결론은 재편입니다. 또 신규 ETF 상품에 자금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죠. 그 기준에 매도와 매수가 손바뀜이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 1명, 기관 1명, 개인 1명, 3명이 고스톱 치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도 여러 군데 연기금부터 해서 투신부터 해서 사모펀드부터 해서 여러 군데가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꼭 한 명이 매매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럼 결론은 20군데 정도에서 실적 예상치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시차를 두고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한 2군데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 너무 좋아요. 목표치 상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센서스 실적 전망치가 나오는데 당분간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결론은 펀더멘탈적으로는 절대 저평가 상태가 아니에요. 프리미엄이 높다. 심리적인 면을 자극할 수 있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다. 전망치를 넘겼다. 그런 상태에서 메이저의 수급 2가지입니다. 1, 2.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든 외끌이든 순매수를 해주든 혹은 거래대금을 터뜨린다. 거래대금 터뜨리는 건 5MA, 20MA 거래량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20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오버슈팅, 강력한 시세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거래대금 10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왜?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으니까. 아유, 채널 돌리지 말라니까요. 그냥 어제 폭락하면 응응응응 했다가 오늘 급등하면 대박 났었죠 이랬다가 왜요? 그럼 아예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 이랬다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얘기도 안 해. 수급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주식수가 얼마인지도 몰라. 주식수가 3,740만 주인데 본인들이 언급하는 종목의 주식수도 모르면서 어떻게 매집이 됐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12월 16일 날 1위였단 말이에요. 2,600, 2,700개 종목에서. 그리고 나서 1월 20일 날도 몇 위? 7위에 놓여졌죠. 그리고 나서 1월 21일 날도 3위. 그리고 나서는요. 1월 22일 날 몇 위? 5위. 그리고 2월 달 들어서서 다시금 오버슈팅이 나와주는 그 흐름 속에서 순위에 들어와야 되는데 기간이 조금 소극적이에요. 이쪽은. 그래서 기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메이저 쪽에 매수가 있는데 기간이 왜 강력한 매수로 안 보이냐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해수 물량 풀리는 물량들이 나와요. 그 물량까지 지금 다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보호해수 물량 풀리고 그러면 어떻게 막 급락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죠 지금. 결론은 11월 14일부터 2월 5일까지 누적 순매수 몇이요? 7위입니다. 7위. 작년 11월이 너무 멀어요. 그러면 올 기준에서 이거 제가 잘못 잡아왔다. 안타깝게. 올 1월 15일 혹은 뭐 다른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보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2월 4일입니다. 25년입니다. 딱 1년입니다. 1년 동안 누적적으로 매수한 수급이 15%. 600만 주에 달하죠? 3,740만 주로 나눠주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파동 원리 그걸 왜 보는 거야? 구름대를 넘기는 거 왜 보? 볼린저 밴드의 전략이 15가지가 나와요. 그 15가지의 우상단 돌파하고 중앙선 넘기고 그걸 왜 보는 거예요? 누군가 샀는지를 보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샀으니까 장대 항목 나오네. 누군가 샀으니까 장대 항목 나올 때 거래가 터졌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메이저의 수급이 이렇게 추정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매집이 돼 있다 그러면은 또 혹은 거래가 터졌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보는 거예요. 왜? 라고.
왜 이렇게 때려 사는 거야? 왜 사? 여러분들이 무슨 선구자야? 어?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좋으니까 메이저가 들어올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메이저가 들어와서 변동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래가 터지면 그때 왜 오르는지 보고 더 살 타당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지. 현대차 그렇게 저평가일 때 저평가니까 그건 상관없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유입하는 기준은 언제예요? 1월 7일처럼 거래를 터뜨리면서 슈팅 줄 때, 그 거래가 지속될 때, 그러면서 더블 나왔죠. 그리고 차익 실현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 K뷰티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흐름,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흐름.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겠다. 1조 5천억이 아니라 더 가파르게도. 이때도 똑같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간 겁니다. 저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5월 8일 날 상한가 가고, 지난 3분기에서는 실적 발표 나오고 꺾여져 내려오고, 4분기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냉정히 따지면 전거래를 대비해서 마이너스는 제한적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보고서들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저가 편입의 물량 지속적으로 나오고. 핸드폰 켜십시오. 빨리. 핸드폰. 빨리.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QR 갖다 대세요. 그렇게 해서 APR입니다. 77,600원입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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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까지 나. 그리고 어떻게 되지? 진입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진입 이후에 얼마? 19.34? 실질적으로 뭐 27%예요. 저기서부터니까. 이건 9시 54분에 재진입됐을 때 상승률이고, 어찌됐든 77,000원, 지금 얼마? 30만 원 훌쩍 넘겼다가 눌린 거예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게끔 검색해서 띵동 77,000원, 또 22만 9천원 띵동 이렇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검색기입니다. 언제예요? 25년 2월, 1년 전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월 11일이에요. 지금에 와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박 나셨죠 하는 것들 채널 돌리면 많이 나오죠. 윤정도 이외에는 방산 쪽에 매수사인을 낸 사람이 없어요. 검색기에서 나온 거 이외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사인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월 10일 잊어먹지도 않아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장마감 이후에 발표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가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야. 농담이 아니라. 극대형 주잖아요. 시가총액이 얼마냐고 20조가 넘어가는 그런 종목에 실적 전망치에 대비해서 수십 군데에서 나오는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7% 이상 증가해요. 뭐 그 이유를 얘기하면 끝이 없죠. 그러면 실적 전망한 애널리스트 다 옷 벗어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10%가 상한가였죠. 상한가 진입하고 다음 날 갭 상승 10%에 추가 15%에 20%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 갭을 메꾼 적이 없어요. 근데 광분하는 이유는 윤정부가 이 당시에 기억 안 나세요? 3월 말이면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5만 원에서부터 10만 원에서부터 올라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너무 올랐어요. 전 정부의 혜택을 수혜를 너무 받았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서 150까지 올라와. 이게 검색인 거야. APR 5만 원이요. 지금 얼마? 30만 원. 500% 올랐어.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는 검색기 하나면은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볼까요? 1년 동안의 계좌 수익이 나와 있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악을 썼는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편입했어도 200% 300%가 넘는 수익이에요. 어디서 다운받아요?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QR 갖다 대시면 선착순 30명. 오케이. 아우 있다고. 벌써 또 인원 다 찼대. 추가 30명, 60명 드립니다. 신청 빨리 하셔야 돼요. 무료로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 본사에서 만든 거예요. 신청하시고 다운로드는 증권사 본사에서 프로그램 다운받는 거예요. 근데 윤정두가 왜 악을 써? 프로필 하면 한번 나올 겁니다.
40년 주식을 하면서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방송만 28년, 박성재 TV에서만 10년째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해봐라고 하셔서 윤정두가 결론은요, 실전 투자대회 7번 나가서 7번의 타이틀, 1위 타이틀 7개 파생 포함, 또 3개월, 2개월, 2주, 10주 만에 1억 리그에서, 1억 원 계좌 리그에서 7,681%. 전 세계 1위 기록입니다, 그게. 지금도 깨지지 않고 앞으로 100년 동안 안 깨져. 그런 타이틀을 7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 증권사 임직원 교육, 대학 강의, KRX 초청 교육, 그 교재가 10권이죠. 그 10권을 30가지 수식으로 압축을 했어요. 그 증권사 본사에서 맨날 찾아와서 검색기 하나만 만들자고, 우리나라에 수천 가지가 있는데 맞지를 않는다고. 그래, 그 수식을 줘서 증권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심 종목이죠? 응? 종목 검색기 딱 깔아놓으면 여기 불기둥 AI야. 뭘 샀어도 200%, 뭘 샀어도 APR 500%. 한 번만 떠요? 또 뜨잖아. 10만 원입니다. 이거 30만 원 가죠. 한국항공우주, 넥슨, 현대로템. 왜 3월 말에 공매제게 되면 다 폭락한다며. 여기서부터도 폭등, 더블 나와. 7월 11일입니다. APR입니다. 얼마예요? 16만 원? 여기서부터 더블. 응? 여기서부터. 8월입니다. APR입니다. 한국전력 그 무겁다는 애가 얼마? 6만 원, 7만 원을 향해서 6만 8천 원대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대형주에서 소형 잡주 대비 월등히 높은 수익을 다 안겨드린 거죠. 현대무백스, D&T 파바텍 안 부러워요?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이 종목군들이 다 여러분들 거고, 매도 신호까지, 탈퇴 신호까지 완벽히 잡아주고, 재진입 신호 완벽히 잡아주는 종목 검색기를 이렇게 해서 50만 원 목표 주가입니다. 주주환원 정책부터 해서 매집의 흐름까지, 성장성까지 너무 좋습니다. 지금 50만 원 얘기하면 500% 올랐는데 이거 50만 원 어떻게 그러죠? 근데 결국은 변동성 라인에 오버슈팅은 없었어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편입 기준에서. 오래간만에 다시금 매수 신호 나오고 27만 원입니다. 탈퇴 신호. 그리고 재진입 신호. 계속 수급은요. 22만 원입니다. 23만 원입니다. 수급은 계속 확대. 2,600개, 2,700개 종목에서 APR입니다. 몇 종목 안 나오죠. APR입니다. 매도 신호 명확히 지키십시오. 그러고 나서 재진입 신호 지키십시오. 4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엄마, 근데 한번 슈팅 주고 나서 꼬리 달고 쭉 내려버려? 특정 창구 JP모건에서 공격적인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몇몇 군데 매도 물량이 있어서 외국계 30만 주에 가까운 매도 물량에 쓰러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날 바로 또 외국계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3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똑같은 쪽일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JP모건에서는 매도보다는 좀 덜 샀죠. 그럼 추가적으로 다시 또 살 수 있어. 왜요? 환매 나와서 판 게 아니잖아요. 자금은요,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죠. 들어온 ETF 상품의 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가지, 고평가라고 해서 나는 안 살 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APR입니다. 거래대금 9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거래대금이 5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APR은 오버슈팅이 형성이 된다. 10% 수준이 아니라 20%대의 변동성 확장이 나올 수 있다. 하나시스템이 1월 9일 상한가 1월 9일, 그리고 2월 3일 상한가 시가총액이 18조, 그리고 23조를 넘겼죠. 시가총액 10조짜리가 왜 상한가를 못 가? 현대 오토에버가 지난해 12월 4일 상한가, 1월 7일 상한가, 시가총액 6조에서 얼마 14조 간 겁니다. 왜 얘가 시가총액 10조짜리가 상한가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4대 천왕 캔들 수백 가지의 패턴에서 4대 천왕 캔들 짝짓기 8개 캔들만 교육받으면 됩니다. 이게 9시간짜리 증권사 임직원 교육 교재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캔들 떴습니다가 아니에요. 얘가 떴을 때 왜 올라설 수 있는지
변동성의 크기는 얼마큼이 잡혀야 되는지, 캔들의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로 잡혀야 되는지, 그걸 9시간 교육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띵동! 장학형이 떴어요. 얼마야? 5만 원이래요. 그럼 시가총액 이 당시 얼마? 2조가 안 될 때지. 근데 장학형이 떴다라는 건 누군가 사 제껴준다는 거고, 누군가 거래를 5MA, 20MA 터트려준다는 거고, 그거 교육 다 받았잖아. 근데 지금에 와서 또 공부할 거야?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검색해서 띵동 매수. 2008년도 도서자료의 교육 교재에 매집의 국면에 있어서는 매집 비율 대비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나올 수 있다. 530만 주 나누기 3,740만 주. 평균 단가 23만 원. 그러면 14.25% 매수인데 35, 40 아니에요. 50만 원을 목표 설정을 잡을 수 있다. 매집의 기준에서. 교육자를 보여드렸잖아. 캔들이 9시간이라면 매집 교육은 더 길어 사실은. 10시간 이상. 엄마 캔들이 또 떴습니다. 또 매집도 했네요. 200만 주. 지난해 11월부터 3,740만 주짜리 200만 주, 25만 원 매수 평균 단가가. 그러면 5% 매수면 얼마예요? 30에서 50%죠. 50% 들어 올린다라고 친다면 그게 40만 원 수준이야. 근데 추세적으로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아 있지. 왜요? 아니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라며 증권사 한 20군데 이상에서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지금 두세 군데뿐이 안 나왔어. 계속 나오죠. 그리고 본인들이 보고서를 썼으면 매니저들, 펀드 매니저들 등에게 세일즈를 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회사 진짜 끝내주는데 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의 매집에 27만 원이다. 얼마예요? 여러분 30% 이상 들어올려야 되죠. 그게 35만 원, 40만 원입니다. 근데 보고서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더 들어올 수 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죠. 아랫꼬리 윗꼬리 다 달려 있죠. 장족형의 캔들이 떴다고 합니다. 그럼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나옵니다. 크게 나옵니다. 거래까지 실려 있으니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의 위치는요. 가능성이 윗방향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기준거래량 거래대금 이거 9시간짜리 교육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기준거래량이 설정되면 장 끝나고 그 거래량 볼 거야? 아니죠. 장중에 이런 기준 거래량 터뜨리고 양봉이면 들여다보는 겁니다. 얼마나 못 들어져요? APR입니다. APR입니다. 그리고 또 APR입니다. 12월, 1월, 그리고 2월 APR입니다. 누적적으로 계속 수익이지. 언제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APR입니다. 엄마 수익, 수익률. APR입니다. 엄마맘맘마. APR입니다. 엄마맘맘맘마. APR입니다. 호호호호호. APR입니다. 응아! APR입니다. 이런 수익을 왜 여러분들은 놓치냐 이거예요. 차익 실현 재편입 이후에. 그냥 두어도 400%, 500%인데 그거는 2,600개 종목에서 한 번씩의 흐름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금요일에 APR, 또 당장 금요일에 제2의 APR, 상한가 잡고 따블 수익까지.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QR 갖다 대세요. 선착순 30명, 60명 끝. 무료입니다.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요. 검색해서 어떤 종목이 상한가 잡혀줬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블 수익이 났는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가총액 1위,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의 수익을 만끽하고 있고 비중을 7, 80% 이상을 채우고 있고 그 수익을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1월 9일에 상한가, 2월 3일에 상한가는 하나 시스템부터 또요 시가총액 23조까지 넘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14조를 넘기고 15조, 16조를 향해서 가는.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26일 날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그런 흐름들의 수익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얘가 5번의 상한가예요. 당장 나 금요일 날 또 당장 나 월요일 날 상한가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개장할 때 바로 상한가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QR 갖다 대세요. QR에 카메라로 빠르게 신청하셔가지고 좀 제발 좀 수익 좀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이런 게 못 들어지는 거죠. 하나솔루션입니다. 3% 포착 상한가. 얼마나 못 들어져요. 상한가 1조 이하짜리 1월입니다. 1월에 1조 이하짜리가 13종목이 1조 이하.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이 20개 종목이 나와요. 값지죠. 현대 오토에버 언제 12월 4일 날 상한가, 1월 7일 날 상한가, 시가총액 6조에서 14조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 명확하게 나와. 뉴로메카 4번의 상한가, 우리기술 2번의 상한가, 휴림노봇 300%의 폭등, 미래에스펜처 투자 또다시 상한가 랠리 나오면서 신고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22일, 26일 상한가, 삼표시멘트 5번의 상한가.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장 값진 게 하나솔루션과 하나시스템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23조까지의 시가총액에 강보합에서부터 슈팅. 포스코 DX 띵동 9시 24분 띵동 매수 띵동 소리 해놓으면 띵동 소리가 나와. 진입이란 글씨가 써 있어. 화살표가 나와. 그러나서 쭉쭉쭉 어떻게 돼요? 진입 이후에 20% 수익, 상한가에 진입.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5조 8천억까지 올라가. 다음날 15% 폭등, 그리고 차익 실현 신호. 어려워요? 나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상한가 가니까 어때요? 이렇게 막 상한가 가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22일 상한가, 26일 상한가. 얼마나 멋있을까? 유진 로봇, 유일 로보틱스 26일 상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14조까지 올라가면서 70만 원 찍고 1월 26일 상한가, 그리고 추가 폭등. 이 흐름들이 다 여러분들께 돼야 돼. 우리 기술 상한가 가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아니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레이크 머티리얼즈 22일 상한가, 26일 상한가. 그리고요 다날 상한가, 카카오페이 상한가 가면서 시가총액도 10조를 넘겨요. 또요 유일 로보틱스 아까 말씀드린 26일, 또 26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이후에 80만 원 향해서 갔죠. 또 미래에스펜처 투자 폭락, 그리고 다시 폭등, 신고가, 그리고 매도 신호. HD 현대건설 기술, HD 현대건설, HD 건설기계죠, 정확한 명칭. 그리고 상한가 시가총액 역시나 4조 5조짜리입니다. 하나 시스템 1월 9일에 이어서 2월 3일에 99,800원 상한가. 바로 다음날 하나솔루션 진입 29,050원에 진입, 그리고 상한가. 아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솔루션 39,700원까지 올라온 다음에 꺾이면서 매도 신호 명확히 나오고 29,050원입니다. 2월 4일입니다. 포착. 그리고 상한가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검색기만 이렇게 넣어두시면 2,700개 종목에서 띵땅 하나솔루션이에요. 띵땅 얘도 한전산업도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추가 23% 폭등했죠. 하나솔루션은 이렇게 포착되고 나서 상한가 간 이후에 아쉽게도 갭상승 이후에 바로 탈퇴 신호 나옵니다. 그럼 차익 실현이야. 한전산업입니다. 진입 이후에 상한가, 그러고 나서 추가 23%의 폭등.
아니 왜 이렇게 능동적이 아우 참나 능동적이셔야지.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로 QR 갖다 대시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무료로 검색기 신청하시고 증권사 본사에서 만든 검색기를 딱 여러분들 계좌에 넣으셔서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진입 상한가 그러고 나서 23%또 폭등 추가 폭등이 왜 탈퇴 차익 실현 쉽죠? 어렵지 않아요. 파두 상한가 그 다음으로 한번 더 보자고요. 뭐 3거래일째 상한가를 찍은 건데 그리고 나서는요. 실질적인 부분에 검색기에 수익 범위는 어디서 잡아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좋지만 하나솔루션과 함께 에너지 관련주들 신재생 에너지 쪽 변동성 확장돼서 2%에서 27%까지. 근데 이게 갑자기 한 번씩 뜨는 종목은 막 어수선해요. 움직임이 초기에. 그래서 쉽지만 않습니다. 근데 방향성이 확정되고 나면 슈팅 탈퇴 신호까지. 그죠? 이런 게 학습적으로 조금만 늘어나시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대처가 돼요. 어떤 식으로? 뭐 카카오뱅크처럼 시가총액이 좀 대형주의 경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차익 실현 신호가 이렇게 나오면 좀 제발 좀 한 번씩 차익 실현 하세요. 재편입해도 늦지 않는단 말이에요. 재편입해도. 그래서 결론은 삼천당 제약부터 차분히 보시면 삼천당 제약입니다. 2월 4일 매도의 신호가 잡힙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정부가 코스닥 3,000포인트 언급하자마자 그냥 코스닥에도 수급이 이렇게 몰려주는데 삼천당 제약에 수급이 몰려주는 것 그 흐름에 반해서 주가는 올라오지만 어마어마한 오버슈팅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주 짧은 기간에 100% 이상의 슈팅이 나온 겁니다. 100% 이상의. 그 삼천당 제약이 2월 4일은 슈팅이 나오고 꼬리 달리고 막 미끄러진 거예요. 25만 9천 원에서부터 뭐 더블이죠. 더블. 34만 5천 원. 검색기만 있으면 이렇게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에코프로 윤정두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왜? 우리는 23년 7월 26일 날 전량 차익 실현 최고점에서 했으니까 재편입은 그렇게까지 안 봐요. 이런 종목의 상한가 삼천당 제약에 얼마나 멋들어져. 꼬리 달려서 차익 실현 신호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석별형 이런 흐름 속에서 차익 실현을 이미 4일 날 다 진행을 해놨더니 편안해지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윤정두가 구두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검색기에서 형성이 돼서 나와준다면 여기는 잉태형인데 제가 이걸 안 넣어놨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거래 터지고서 이 앞전의 흐름들을 넘겨놨죠. 이게 얼마입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20만 원대 중후반입니다. 20만 원대 중후반의 그런 흐름들. 그리고 삼표시멘트 어때요? 상한가 5번이에요. 여러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상한가 갈 내용까지 되나요?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검색기에서는 매번 떠서 상한가입니다. 상한가라고요. 상한가예요. 띵동 매수 왜 안 사는 거지?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오케이 알았어요. 지금 뭐 30명 플러스 30명 다 인원이 다 찼대. 추가 40명 마지막으로 이제 무료니까 주말 내내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무료니까 어떻게 빨리 카메라 켜시고 핸드폰으로 카메라 켜시고 QR 갖다 대셔서 나도 이런 수익 좀 내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이야기해 주는데도 못 냈는데 1월 9일 상한가 2월 3일 상한가에 하나 시스템도 못 잡았는데 제발 좀 잡게 해주세요. 메이저가 이렇게 매수를 그동안 해왔었는데 이걸 놓쳤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 다시금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잡아줘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이거 얼마에 살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음봉 떨어질지 양봉 올라올지 펀더멘털적으로는 저평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띵동 매수 이렇게 2만 원 이렇게 나오면 띵동 매수 띵동 그렇게 매수하고 차익 실현하고
이미 지난해 2월 12일 날 상한가 그 다음날 추가 폭등 나왔잖아요. 그리고 꺾여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입하고 또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입하고. 아니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매도 신호 딱 튀어나오는데 차익 실현 이게 어려워? 그럼 재편입 해주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 저 4만 원대 5만 원대부터 뜬 이 하나 시스템이 10만 원을 훌쩍 넘겨 11만 원을 훌쩍 넘겨 12만 5천 원까지 올라와. 아이고 참 제발 좀 부탁입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해석 범위들 방산입니다. 이런 내용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그룹의 구조조정에 관련된 내용 또 스페이스 X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내용 정책적인 이슈에 대한 내용 그것을 어울러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이 나오는지 그 흐름들 명확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래에셋 증권까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 그리고 얘는 아직까지는 강력한 매도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의 흐름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다. 스페이스 X 관련된 투자 관련된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함께 가장 핫하게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종목. 거래대금이 축소되면요. 그럼 못 보는 거지. 지속적으로 나오죠. 검색기에. 아우 마지막이에요. 지금. 인원 몇 명 안 남았어요. 빠르게 신청하셔서 나도 이런 탈퇴 재진입 신호와 함께 수익까지 완벽하게 잡아가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누가 얼마큼 진짜 어떤 수익을 냈는지 또 검색해서 진짜 더블 나오는지 상한가 나오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박수영재 TV를 통해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보면서 공부한 지가 6년이 흘렀습니다. 이 글을 올려주신 지가 2년이 됐어요. 8년 동안 공부하시고 3년 동안 공부하시고 이런 수익을 내는데 이때 당시에 공부라는 거는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공부입니다. 스프링노트에 윤정두가 집필한 10권의 도서 중에서 기초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렸을 때 그 기초자료 도서를 보면서 손글씨로 이렇게 그래야만 수익을 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3년도부터 너무너무 좋아졌죠. 증권사 본사에서 삼고초려해서 윤정두를 찾아와 그래서 검색기 하나만 만들어달라 그래서 윤정두의 도서 10권을 압축해서 30여 가지 패턴을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검색기를 증권사 본사의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 검색기를 통해서 한 달 만에 125% 수익 냈어요. 또 SK 하이닉스 12만 원에 매수 신호 잡아냈어요. 이게 500% 600%죠 지금. 이야 포스코 퓨처엠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오프라인 강연에 23년 10월 14일 날 오프라인 강연에 와서 12만 3천 원에 하이닉스 편입했어요. 그리고 24년 7월에 25만 원 더블 수익 나고 전량 차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와 함께 재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12만 원, 6만 원 이런 편입의 기준에 과연 신성델타테크는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가겠지만 하이닉스 12만 3천 원짜리 삼성전자 이런 종목을 재편입의 기준에 잡힌 종목을 지금까지 매도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거 18만 원인데도 매수야. 엉덩이 실룩실룩하고 저게 지금 400% 500%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 사인을 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10월 달에 하이닉스 절반 차익 실현했다 바로 다음 날 강력하게 매수를 하죠. 그에 반해서
현대차는요 1월 7일에 아주 강력하게 다시 비중 30% 채운 이후에 1월 20일부터 52만 원, 53만 원, 54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그때는 조금 왜 팔지라고 하셨죠. 60만 원에 다다른 상태에서 20% 빠집니다. 60만 원이면 이제는 더 이상 저평가라고 놓기 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전량 차익 실현. 그럼 반도체 여전히 80% 수준 갖고 있고 SPG 로봇 관련주부터 해서 매집이 강력하게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 또 현대로템 이런 방산주 쪽의 흐름 25년 2월 3월에도 공략을 했죠. 남들 다 공매도 재개되면 폭락할 거라고. 공매도 재개되면 폭락 같은 소리 하고 있으냐 확 그냥 회초리 때려야지. 여러분들 말고 채널 돌리면 나오는 그 전문가라고 거짓말하는 나부랭이들. 공매도가 시장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순기능만 주지. 공매도 재개되고 시장 조정받는 거 봤어요? 전 세계 유례 없이 공매도 그 박순혁 작가라고 무슨 작가의 남의 책 짜집 깨는 거를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 빠떼리 아저씨 이런 애들 또 선대인 같은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봅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챙겨야 돼요. 대형주의 기준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제대로 된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 어떻게 40년 된 증권 카드예요. 윤정두 이름 딱 써 있어. 실전투자대회 7번 우승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대우증권. 우리나라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던 대우증권. 5만 명 참여한 대회에 1억 원 리그에서 10주 2달 보름 만에 7,681%로 1억 계좌 리그에서 1억 계좌 리그에서 76배 수익 내서 1등. 전 세계 1등 기록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증권거래소 지금의 KLX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또 증권사 임직원 교육, 대학 강의. 결국은 삼고초려에서 증권사 본사에서 찾아와서 검색기 만들어달라고 했잖아요. 도서 10권 압축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금융공학 박사들이 만들어서 하이닉스를 13만 원에 잡아내네. 어디서 다운받아요?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QR 갖다 대면 증권사 본사에서 다운받는 거야. 어디 사설업체들처럼 이상한 게 아니라 불기둥 AI 그러면 막 하나 시스템, 하나 솔루션, 현대오토에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시가총액 10조, 20조짜리가 상한가 원클릭 한 번이면 이렇게 현대오토에버입니다. 25만 원 이하에서 상한가. 이게 얼마가요? 53만 5천 원. 시가총액 6조에서부터 14조 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슈림로봇 300% 올라가 버리죠. 상한가라네. 그리고요. 현대오토에버 12월 4일 1월 7일 상한가. 그리고요. 하나시스템 상한가. 그리고 2월 3일 또 상한가야. 시가총액 23조까지 가. 뉴로메카 4번의 상한가. 그죠? 그리고 나서는요. 4번의 상한가 이후에 우리기술 2번 연속의 상한가. 이런 상한가 나 당장 월요일 날 이런 상한가 종목 연속 상한가 종목 더블 종목 22일 상한가 26일 상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시가총액 10조짜리 카카오페이의 상한가. 우와 목이 메어서 말도 안 나. 유일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14조 올라가는 애들의 상한가. 강보합에서 3표 시멘트 5번의 상한가.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5번의 상한가 3표 시멘트. 하나 시스템 또 상한가, 하나 솔루션 상한가. 당장 개장하면 나도 이런 상한가 종목에서 더블 수익까지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만 10분간 시간 더 드립니다.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로 QR 갖다 대십시오. 저는요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